안녕하세요. 낭만공돌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에 입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코딩을 배우면 쓰는 법부터 배웠어요. 꼼꼼하게 쓰는 법부터 배웠는데, 우리 과정에서는 쓰는 법보다는 읽는 법, 제가 그걸 코드 리터러시라고 부릅니다. 코드 리터러시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이제 꼼꼼히 쓰는 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AI가 다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코딩을 한다는 것, 다음 영상 이제 OOP에 대한 내용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코드 리터러시를 한번 익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쓰는 거 어차피 다 AI가 한다면서 왜 읽는 법은 또 알아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도 코드 리터러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이제 AI한테 시킨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시킬 때 쓰는 지시문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죠? 그 프롬프트를 근데 여러분이 완전하게 쓸 수 있으면은 아마 AI도 좋은 결과를 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그 작업 지시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이 상사로서나 아니면 친구한테 뭔가 부탁을 할 때도 100% 완벽하게 전달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항상 결함이 있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100% 완벽하게 전달이 됐다 하더라도 AI는 확률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좀 틀린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대충 보고 그걸 이제 AI한테 다시 써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으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AI를 쓰는 전체적인 관점을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I한테 일을 시켰는데 시키고 나서 그걸 100% 믿을 수 없으니까 돌아온 결과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코드 리터러시를 익혀두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코딩을 한다는 것부터 먼저 좀 짚어볼게요. 코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코딩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일단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큰 계산기라는 말씀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를 생각해 보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곱하기 누른 다음에 또 숫자 버튼 누른 다음에 는 누르면은 그 연산이 된 게 이 화면, 까맣고 하얀 그 화면에 뜨죠. 그게 이제 계산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거의 계산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처음에 인풋을 주고, 그죠? 씁니다. 쓰고, 그거를 연산을 해서, 편집을 하고, 마지막엔 그 편집된 그 데이터를 사용자의 눈에 보여주는 작업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일을 하는 게 컴퓨터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기처럼 한 번씩 끊어서 연산을 할 거면 코딩을 안 해도 돼요. 코딩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동작들을 시간에 따라 계속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양을 그 동작들을 해야 돼서 그냥 계산기 같은 걸로 눌러서 하긴 힘들 때 쓰는 게 이제 코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반복해서 작업하고 시간에 따라서 작업하는 걸 우리가 그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여러분이 코딩을 하는 일입니다. 코딩을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코딩 한다는 건 뭐라고요? 데이터를 쓰고 편집하고 보여주는 그 연속적인 과정을 만드는 거,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세스라는 단어도 되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놔뒀는데 다른 단어들도 놔뒀어요. 일부러 데이터를 쓴다고 할 때는 모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셔라. 그래서 모델이라는 단어가 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근데 왜 데이터를 쓰고 저장하는 것들이 모델이라는 단어에 연계가 되느냐? 모델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견본 같은 겁니다. 견본. 우리나라 말로는 견본 제품, 그걸 모델 제품이라 하죠. 아니면은 우리 사람도 모델, 이러면 견본이 되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 왜 모델이냐면 컴퓨터에 데이터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모양에 맞게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 정해진 모양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델에 맞게 우리 그 모델에 맞게 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표현 있잖아요. 그 모델에 맞게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 작업을 한다 그러면 보통 데이터를 쓰는 작업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데이터를 편집하는 걸 우리는 이제 그 컨트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정한다. 그래서 뭐 이거를 더하고 곱하고 만지고 옮기고 이런 것들이 다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여주는 작업. 우리가 뭐 다 연산해놓고 다 계산해놓고 다 처리해놓고 눈에 안 보이면, 사용자 눈에 안 보이면 아무 의미가 없죠. 결국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주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행위를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는 나중에 MVC라는 패턴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모르셔도 돼요. MVC 패턴이라는 내용으로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좀 익혀놓으세요. 우리 컴퓨터를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크게 항상 하는 행동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 하나는 데이터를 컴퓨터에 쓰는 작업, 그죠? 하나는 그 데이터를 편집하고 만지고 뭐 그렇게 하는 작업. 그 다음 하나는 사용자한테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 그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보통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 패턴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인내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여기 영어인데 컴퓨터는 코드가 일단 영어잖아요. 컴퓨터 용어는 대부분 영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쓰고 싶어도 여러분들께서 영어로 보는 게 앞으로 코딩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어떤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일단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데이터를 쓴다 그랬어요. 그것부터 봐요. 데이터를 쓰고 편집한 다음에 보여주고, 그죠? 연속적인 과정이니까 다시 데이터를 쓰고 편집하고 보여주고 그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디서 하는지를 좀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쓴다고 할 때는 종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종이 쓰는 건 아니고 메모리라는 곳에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메모리라는 곳에 데이터를 써요. 이게 전기적으로 쓴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과정 끝에 하드웨어 내용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이라는 게 이런 걸 하는 거구나 느낌만 느끼셔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는 영상들, 하드웨어 시리즈를 보시면서 배우시고, 일단 제가 이걸 소개드리는 이유는 데이터를 쓴다는데 그럼 종이에 쓴다는 거 뭐야? 그런 이제 너무 추상적이니까 어떤 느낌인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데이터를 쓴다는 건 보통 메모리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는 원래는 이제 두 가지 메모리를 배우죠. 우리 어릴 때 컴퓨터 시간 같은데 배우면 주 메모리와 보조 메모리가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따로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주 메모리에다가 그 데이터를 쓰겠죠. 주 메모리에다 데이터를 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써져 있는 데이터를 이제 편집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계산을 하거나 편집하거나 누가 해요? 그거는 CPU라는 애가 합니다. CPU. 여러분들 인텔 인사이드는 너무 옛날이고 인텔 i9 9900K 1900K 이런 컴퓨터 칩이죠. CPU 칩이고 아까 이 메모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메모리, D램 이런 얘기죠. 그겁니다. 그래서 쓰는 건 여기, 편집하는 건 여기입니다. 그죠? 편집하는 거. 보여주는 건 어디예요? 아웃풋 디바이스. 네, 인풋도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아웃풋 디바이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 모니터, 그리고 스피커나 이어폰처럼 이제 시각 청각 두 개를 주로 많이 쓰죠. 그런 식으로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고, 이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한 번 실행하고 끝낼 거면은 그냥 이런 컴퓨터 코딩도 할 필요 없고 컴퓨터라는 걸 쓸 필요도 없는데, 이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메모리에다가 쓴 거를 편집한 다음에 다시 메모리에 집어넣고, 그죠? 또 어떤 메모리에 써져 있는 어떤 데이터를 꺼내서 또 원하는 대로 편집을 했다가 다시 메모리에 집어넣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을 돈다는 게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이제 눈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 하면 뿅 이렇게 한번 갔다가, 그죠? 이건 계속 도는 거죠. 그게 우리가 코딩을 하는 목표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도느냐?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우시도록 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알고 갈 건 뭐다? 코딩이라는 것은 이 CPU와 메모리 사이에 이 순환 과정,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와서 CPU에서 편집한 다음에 다시 그걸 메모리에 넣어놓고, 일부는 이제 다 완성된 거는 아웃풋 디바이스, 우리 모니터나 음악이면 이제 이어폰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연속적인 과정을 만드는 것, 그게 코딩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코딩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시나요? 조금 말이 어렵죠. 제가 한 번에 이거를
다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코딩을 손으로 하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계속 반복해서 코딩 이런 거구나, 또 반복해서 코딩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완성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초반에 너무 이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걸 다 내가 이해하지라고 생각하면은 어렵습니다. 과정 일단 끝까지 한번 다 보시고 나중에 내가 이해 못했던 부분 다시 이해 가시는지 한번 돌아와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만 어려운 슬라이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드를 써서 돌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파이썬은, 우리가 배우는 파이썬이라는 그 언어는 기본적으로 인터프리터 언어다. 그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심지어 인터프리터가 뭔지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계속 쓰다 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부담 없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드를 썼습니다. 자, 이걸 실행을 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 이제 그렇게 그 실행이 일어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컴파일 방식이 있는 거예요. 컴파일은 잘 쓰는 단어는 아니죠. 잘 쓰는 단어는 아니죠. 라틴어원 단어인데 어떤 그 구색을 맞추는 패키징을 하는 그런 패키지를 만드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시켜서 실행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준비를 시킨다는 게 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코드를 썼어요. 이제 그 영어로 쓰잖아요. 영어로 코드를 쓰면은 그거를 이제 컴파일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컴파일러라는 친구가 여러 번 번역을 거쳐요. 여러 번 번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번역이 완성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00, 100 이렇게 쭉 그냥 1 아니면 0만 쫙 이어지는 엄청 큰 파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10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그 바이너리가 그 실행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 자체로 실행 프로그램이 돼서 이걸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실행을 시킨다는 것은 이 바이너리 패키지를 메모리에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면은 얘가 그때부터는 알아서 CPU랑 대화를 하면서 지수수로 돌아갑니다. 지수수로 돌아. CPU가 메모리 제일 처음 시작 여기네 하고 딱 읽으면 요 명령어 처리해달라 그러네. 처리하면 다음 명령어 여기 가라 그러네. 그러면서 이게 시계처럼 시계 가만히 있어도 계속 돌잖아요.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직접 올린다. 컴파일된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직접 올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역, 해석 해서 1010 되고 올린다. 메모리에는 기본적으로는 개념상 물리적인 개념으로는 1010밖에 못 올라가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뭉쳐서 이게 텍스트니 이미지니 이렇게 하지만은 가장 작은 단위로 들여다보면은 현미경을 보고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는 1010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자세한 내용은 저희 뒤에 하드웨어 파트에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컴파일 언어라는 거는 이게 다 번역이 돼서 메모리에 직접 올라갈 수 있는 바이너리를 생성한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프리터 언어는 조금 달라요. 인터프리터 언어는 옛날에는 스크립팅 랭귀지라고 됐습니다. 스크립팅. 지시어를 그냥 묘사해놨다 해서 스크립팅 랭귀지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라 그래요. 인터프리터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인터프리터가 뭐죠? 인터프리터? 통역사예요. 통역사가 중간에 있는 언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제 한 방에 다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해석을 다 완전히 끝낸 다음에 실행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코드를 읽는 다른 프로그램이 존재를 해서 그냥 내가 줄글로 써놓은 그 코드를 와서 읽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가지고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바이너리는 뭐예요? 혼자 도는 프로그램이에요. 밑에 우리 인터프리터 언어로 쓴 프로그램은 뭐예요? 파이썬이 실제로 돌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파이썬이 돌면서 그냥 내가 쓴 코드를 읽어서 실행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돌고 있는 프로그램은 파이썬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코드 작성하면 이제 얘는 이제 컴파일이 완료된 바이너리가 실행된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코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코드 써진 그대로 있고 OS에서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내가 쓴 코드를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그게 무슨 의미일지 해석을 해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돌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파이썬이. 내가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짠 게 아니라, 그죠? 파이썬이 내 코드를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둘 다 뭐 실행을 해야죠. 우리가 컴퓨터 켜서. 어떤 식으로 해요? 윈도우에서 더블 클릭해서 뭐뭐.exe 파일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exe 파일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핸드폰이면 앱 눌러서, 앱 누르면은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좀 어려운 부분 중에 제가 영상을 또 따로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텍스트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텍스트로 실행. 우리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지만, 우린 거의 지금 터치 아니면 마우스 클릭이죠. 텍스트로 실행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컴퓨터 켜질 때 같이 켜지는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작업 관리자 들어가서 시작 프로그램 보시면은 같이 켜지는 거, 컴퓨터 켜질 때 그냥 실행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한번 내가 켰었는데 영원히 끄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가 돈다는 것, 실행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결국엔 우리가 쓴 파이썬 코드가 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쓴 코드는 이게 기계어로 번역돼서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쓴 코드는 파이썬이 와서 읽고 실행해 주는 거다. 읽고 실행을 해주는 거다. 그렇게. 그래서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랭귀지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코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코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변수라는 개념이에요. 변수.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란 뜻이고,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도 많이 이 변수에 대해서 배우셨죠? 영어로도 variable입니다. 바뀔 수 있는 수라는 뜻이고, 바뀔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어떤 값이든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장 공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값이든 넣을 수 있는 빈자리니까 이건 저장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정확하게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의 이름입니다. 그죠? 그냥 뭐 숫자를 쓰셔도 간단한 연산들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코딩이라는 것은 뭐예요? 연속적인 계산 과정을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값을 갈아 끼워야 되는 그런 그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는 3 쓰면은 메모리에다가 3이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는 건데, 그 저장된 곳을 x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미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x는 3 하면 x가 3이랑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3을 저장을 하는데 어디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x에 저장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코딩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이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쓸게요. 자, 우리가 x는 3에서 대충 변수가 뭔지 깨달았어요. 그죠? x라는 것은 그 변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의 이름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자, 이제는 조금 더 그 의미를 고찰을 해볼게요. 이 등호라는 게 뭐냐? 등호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다 계산하고 불러온 다음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장소에 저장을 하겠다는 연산자예요. 이 같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같다는 의미는 코드에도 써요. 파이썬에도 있는데 등호를 2개를 씁니다. 이거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건 2개를 쓰는 거고, 우리가 등호를 하나를 쓴다는 건 뭐예요? 오른쪽 거를 읽어서, 그죠? 읽거나 계산 다 한 다음에 왼쪽에 집어넣는다. 그죠? 우리 CPU에서 오른쪽 거 계산 다 한 다음에 메모리 다시 갖다 놔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x는 3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미 정확하게 알죠? 3이라는 값을 우리가 읽어왔고, 어디에서 읽어왔어요? 코드에서. 우리가 쓴 값이에요. 그냥 우리 코드에다 써놓은 값이에요. 코드에서 3이라는 값을 읽어왔고, 그걸 지금 x라는 이름이 붙은 저장소에 넣었어요.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줄 실행할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줄 실행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띄어쓰기 이런 거는 이제 안 중요하고, 들여쓰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순서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자, 이거 연산자, 이거 실행 연산자는 3을 x에 집어넣은 거고, 이제 x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줄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등호가 뭐라고요? 이거 등호가 뭐라고요? 오른쪽 거를 다 불러오고 계산한 다음에 왼쪽에 저장을 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왼쪽 이름을 가진 저장소에. 자, 오른쪽 거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자, 1이 있고 x가 있네요. x에 우리가 값을 알고 있죠. x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x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x를 불러오면은 안에 값을 까보니까 3이 들어있네 해서 얘가 이제 이쪽이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산을 다 마칩니다. 그럼 4가 되죠. 4가 된 다음에 그거를 y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제 y에는 4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z는 x 플러스 y가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 다 불러오고 계산한 다음에 왼쪽에 넣으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불러오려면 x 불러왔더니 뭐예요? 3이 들어가 있겠죠? y 불러왔더니 아까 우리
여기서 3 더하기 1 해가지고 얼마 들어가 있어요? 4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3하고 4가 불러와지고 그 다음 계산을 해요. 더하기라는 계산. 이건 우리 4층 계산이랑 똑같습니다. 3 더하기 4가 됐으니까 이 전체가 7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Z에 이제 7이라는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rint d. 이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점점 익숙해지실 건데, print라는 것은 이 메모리에 있는 이 변수가 무슨 값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print z를 하면 이 안에 있는 거 먼저 불러옵니다. 지금 안에 7 들어가 있으니까 7을 불러오죠. print 7이랑 같은 함수가 되고 얘가 최종적으로 7이라는 게 우리 사용자 눈에 보여요. 자, 이 print가 없으면 요 세 개만 써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메모리 써져는 있겠지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아까 컴파일 배웠죠. 컴파일 과정에서 아무도 확인 안 하는 데이터는 아예 만들지도 않았어요. 왜냐, 결론적으로 그걸 확인을 안 하면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용자가 확인 안 하면. 그래서 이제 print라는 그 함수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쓰는 함수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오른쪽 거 읽고 연산한 다음에 왼쪽에 저장하는 게 등호다. 그렇게 데이터를 읽고 쓴다.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이썬에서 되게 느슨하게 운영된다라고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이제 C 언어에서는 이 변수라는 것은 항상 반드시 모양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저장 공간인데 그 저장 공간의 모양이 맞는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정수, 숫자를 넣으라 그랬는데, 자연수 정수를 넣으라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알파벳을 넣는다. 그러면은 그건 완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느슨하게 적당히 너가 데이터를 넣으면 내가 오히려 데이터 저장 공간이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는 걸 그냥 스스로 깨달을게. 이런 묵시적인 파악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에 3을 집어넣으면은 이 x는 정수 모양의 저장소가 됩니다. 됐다가 x에 이렇게 문자열, 헬로라는 알파벳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x는 다시 문자열 모양을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가 됩니다. 거기다가 x에다가 이렇게 숫자열 이런 걸 넣으면은 x는 또 벡터 타입이라고 해요. 벡터 타입의 그런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C 언어에서는 안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중간에 명령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x는 3을 넣었다가 헬로를 넣는다는 것은 원래는 x3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x3 삭제했어요. 그 다음에 x에 저장할 데이터의 종류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바꾼 그 데이터가 이제 문자열 타입이어서 이제 문자열을 넣을 수 있게 돼서 문자열을 넣었어요라는 과정이 원래 다 있는 건데 중간에 파이썬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요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쓰면 여기 3 들어갔는데 지금 헬로 집어넣는데 그러면 막는 게 아니라 안 돼. 우리 원래 정수받는 데이터 공간이야. X라는 곳은 이라고 막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X를 문자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놓을게. 자, 이제 문자열 들어와.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X가 지금 이 시점에 저장 공간의 모양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과정이 생략된 거라 그랬죠. 여기까지 쓰면 지금 X의 데이터 종류는 정수예요. 정수. 인티저라고 하죠. 인티저 영어로 정수고 여기까지 쓰면은 이제 여기까지 실행된 다음에 이 X의 지금 저장소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파이썬한테 그럼 뭐라 그러냐면 string 이렇게 string 문자열이에요. 이렇게 이제 대답이 옵니다. 그래서 저장소 모양을 지금 파이썬이 바꿔준 거예요. 알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벡터라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저장소에 지금 데이터를 막 집어넣고 있는데 그 저장소마다 원래 모양이 있고 어떤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지 그 모양이 있고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그 모양을 적당히 보고 그냥 바꿔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꿔주기도 하기 때문에 없어 원래 이 X에 지금 이렇게만 보면 X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모양이 있는 거고 모양을 바꾼 다음에 넣어주는 거다. 그거는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죠?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를 정의를 하는 거고, 파이썬에서는 그걸 마음대로 바꿔주고,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x는 3 하면 얘가 정수일 거라는 것은 알지만, 옛날 언어들은 x는 뭐 인티저라고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3을.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소수까지 지원하는 플로팅 이제 그런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플로트라고 선언을 해서 3을 넣으면은 넣는 거 하고, 인티저에다가 3을 넣는 거 하고는 다른 데이터였거든요. 다른 데이터 타입. 근데 지금 이제 파이썬은 그냥 알아서 알아들을게, 내가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언어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데이터 타입을 뭔지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함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수학에서 얘기한 함수랑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함수는 어떤 상자가 있어서, 그죠? 상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처음 함수 배우면 상자로 배우죠, 상자가 있어서 여기 뭔가 입력값을 넣으면, 그죠? 여기서 막 뭐가 처리가 돼서 결과값이 나오는 그 상자 자체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상자 자체를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뭐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든 정해져서 나오지만,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것은 이 상자 자체를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컴퓨터에서는 이 인풋 값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arguments라고 불러요. 그래서 함수에 집어넣는 걸 arguments라 부르고, 그 argument에 따라 돌아오는 것, argument 넣으면 돌려주는 것, 이 상자가 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retur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rguments, return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 여러분 기억을 하시라고 이제 좀 상기를 시켜드렸고, 자 여러분, 함수를 왜 쓰죠? 함수는 입력값이 변하니까 쓰는 거예요. 변하고 다양하니까. 입력값이 몇 개 안 되면 함수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직접 그냥 여러 줄 써가지고 코드를 여러 줄 써서 계산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이 인풋 값을 내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인풋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인풋이 엄청 들어올 수 있는 종류가 많지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게 그 함수의 목적이죠. 여러분, 엑셀에도 함수가 있어요. 그럼 엑셀에 함수 쓸 때 왜 쓰시죠? 그 인풋 셀이 바뀔 수 있을 때, 아니면은 내가 이제 함수를 쭉 반복해서 쓰면은 이제 왼쪽에 따라서 인풋 셀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직접 쓰지 않고 한 번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함수의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쓴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제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함수 실제 코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 제가 최대한 차분히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일단은 우리 이 코드에서 좀 특이한 구조가 생겼어요. 제가 여기 줄로 나눠보면 요렇게는 지금 앞에 시작하는 줄이 같은데, 요렇게는 지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 들여쓰기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실제로는 요 밑에 애들이 여기 딸려 있다는 뜻이에요. 딸려 있는 거예요. 전체 코드는 이 노란색들이 전체 코드고, 밑에 애들이 여기 딸려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일단 구조만 한번 보시고, 자,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def라고 돼 있어요. def. 이제 딸려 있는 애니까 이렇게 생긴. def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define이란 뜻입니다. define은 정의하다, 그죠? 내가 앞으로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가 누가 물어보면 이렇다고 이런 거라고 약속해 라는 뜻입니다. 정의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정의를 하는 곳이에요. 정의를 하는 곳이고, 이 정의를 하는 곳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의를 하는 곳은 코드의 윗줄에 있지만 실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실행이 안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플러스를 하려면은 그 함수에 넣을 값들, 이 x와 y에 해당하는 값들을 정해줘야 이게 실행이 되는 거지, 그냥 정의하는 것 자체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은 언제 되냐면 실제로 이 함수를 누군가 값을 넣어서 실행할 때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정의만 돼 있는 블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괜히 지웠네요. 자, 다시 반복하면 좋죠, 여러분.
안 헷갈리고. 여기는 약속한 거야, 약속. 제가 아까는 정의라고 적었지만 약속하기로 해. 이렇게 생긴 걸로 약속하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 돌아가서, 이거 뭐 그냥 넘어가고, 파이썬 읽고 있는 거예요, 코드. 넘어가고, 자, 다음 코드 보자.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k는. 자, 여러분, 는 아시죠? 는 뭐죠? 오른쪽 값을 부르고 계산해서 왼쪽에 넣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값이 뭐예요? 플러스의 3, 4. 자, 플러스의 3, 4라는 것은, 이제, 이 플러스라는 함수에 3, 4를 집어 넣은 값을 불러와 달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3이 들어온 거고 이제 4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한 줄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실행되면 여기 3이 있고 4가 있는 거니까 더해서 7이 되고 return 뭐였죠? 이 함수의 결과값 7.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7이 됐다는 건 이해하셨죠? 약속에 따라 얘는 7로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른쪽 값을 연산을 마치면 뭐가 되죠, 얘가 7이 된 거예요. 7이 된 거니까 이 7을 여기에 저장한 거죠, K에. 그죠? 그 다음 프린트 K를 하면 뭐가 나와요? 7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쉽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이해할 개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는 그냥 함수 내에서들끼리만 변수 이름을 공유를 해요. 자, 보시면은 정의하는 거잖아요. 정의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예를 들어서 내가 x는 3을 써놨어요. 그러면은 이 빨간색 안에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빨간색 안에 있는 x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때 연두색으로 이렇게 요 라인하고 이 밖에 있는 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내가 x는 3이라고 해봐야 요 x가 3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의 상자 자체잖아요. 상자 자체의 인풋을 부르기 위해서 쓰는 변수지 이게 실제로 이 코드의 바깥에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제가 이걸 지우고 좀 느립니다. 지우고 제가 이거를 A, B로 바꿨어요. A, B로 바꾸고 여기도 A, B로 바꿨어요. 그래도 이 코드는 완전히 동일한 코드예요. 그죠? 왜 그렇죠? 네. 이건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름들을 붙여 놓은 거지 실제로 밖에서 저장 공간으로 선언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함수 안에서 쓰기 위해서, 함수 안에서 이걸 묘사하기 위해서, 이 상자의 모양을 묘사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 변수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파라미터라 그래요. 파라미터. 네, 매개 변수라 그래요. 매개 변수. 이 변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실제로 저장 공간인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값을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라고 한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 집어넣을 때, 지금 A, B를 파라미터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우개로 지우면, 원래 뭐였죠? 요 지금 상황, 요 블럭 안에서만, 이 정의하는 블럭 안에서만, 요 X, Y를 파라미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variable이 아니에요. 파라미터예요. 함수 바깥과 안을 중개해주는 표현이지 이 밖에서 무슨 저장 공간을 선언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함수 안에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 첫 번째 칸에 받은 값을 우리가 x라 부르자, 두 번째 칸에 받은 값을 y라 부르자 약속을 한 거지 밖에 x라는 저장 공간을 만들고 y라는 저장 공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값을 받은 게 우리가 x라 부르는 거고 두 번째 값으로 받은 걸 y라고 부르기로 그냥 한 거지. 그래서 a, b로 써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 사실 많이들 혼동해서 쓰세요. 실제로 이 3, 4를 넣었잖아요. 이 숫자들, 이 실값들을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argument라고 부르는 거예요. argument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XY가 뭐라고요? XY
내가 함수에 들어오는 값들한테 붙여준 그 임시 이름이 뭐라고요? 임시적인 이름? 그게 파라미터. 그죠? 실제로 함수에 값을 집어넣는 애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arguments라 그런다고요. 네. 파라미터들은 뭐예요? 박혀 있는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이 함수 안에 값을 받기 위해 임시로 쓰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 argument들을 이제 그 입력해주기 위해서, 지칭해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임시적인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여기다가 위에다가 x는 3 쓴다고 이 x가 3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임시 언어. 여기 따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네. 얘는 이제 변수 맞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7이고 프린트 7. 자,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여기 이제 보라색 결과값을 분명히 갖고 있는 리턴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 리턴 값을 얻기 위해서 쓴 함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실행하고 싶은 경우도 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뭔가 다양한 걸 처리해주고 딱 하나의 값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실행 목적인 거죠. 이게 뭔가 그 절차적인 실행을 위해서, 반복하는 절차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리턴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뒤에서 보세요. 다 실습하시면 다 배우겠지만 리턴이 없는 경우도 있고, 특히 그런 경우에 이제 뭐예요? 실행만 하는 함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지금 이러면은 얘가 실행만 됐지, 그러니까 등호의 왼쪽이 없는 거예요. 등호의 왼쪽. 원래 등호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없으니까 부르고 연산만 했지 얘가 저장한 곳은 없는 거죠.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근데 부르고 연산은 했죠. 그래서 실행만 하고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값이 뭔지는 결과를 모르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줄하고 요줄의 차이는 위에는 이제 연산을 해놓고 이 리턴 값을 여기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프린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실행만 했기 때문에 이걸 저장을 안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또 궁금하면 다시 또 실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쓰기도 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조금 함수부터는 조금 어려운 느낌도 있죠. 네, 앞에 거는 너무 쉽네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함수부터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하고 제가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쓰는구나. 가져다 쓸 수 있구나. 왜 그런 걸 정의한다고요? 인풋 값이 너무 다양하거나 자꾸 바뀌는 경우에 이걸 일관되게 처리를 하는, 여러분들 엑셀 함수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셀이 쫙 모든 셀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 함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셀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내야 되는 어떤 함수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하는 방식은 이제 def define 한 다음에 함수 이름 쓰고 그 다음 괄호 열고 우리가 받을 뭐예요? 파라미터들을 정의하고 그 파라미터들이 이제 밑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쓰고 최종적으로 리턴 값을 결정한다. 그럼 그 함수의 결과값이 일거화진다. 이렇게 이쪽에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일거화진다. 최종 연산 결과가 일거화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여쓰기 기억하시고요. 들여쓰기. 네. 그렇게 우리 함수에 대한 설명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없이는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함수라는 개념 없이 코딩을 할 수 있는 랭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정도는 기본이니까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 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